자, 이제 지수의 범위를 최종 실수 범위까지 확장하면서 생각을 해볼 건데, 실수는, 자, 유리수와 무리수로 계열을 또 나눠볼 수 있겠죠? 이 중에 지수가 유리수인 상황은 우리 자세히 살펴보고 왔으니까요. 이번에는 지수가 실수 중에 무리수인 상황을 좀 자세히 살펴봅시다. 그때 밑이 양의 실수라면, 자, 밑이 양수라면 양수의 무리수 제곱은 실수로서 정의가 됩니다. 자, 그런데 0의 무리수 제곱이나 음수의 무리수 제곱은 실수로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자, 그런 건 정의가 되지 않는다는 걸 한번 들어봐 두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2의 루트 2제곱 같은 거는 양수와 무리수 조합이죠. 자, 양수의 무리수 제곱이니까 얘는 실수로서 정의가 되고요. 또 예를 더 들어보자면 3의 루트 5제곱 같은 거 실수로서 정의가 될 거고, 자, 그다음에 얘를 추가로 들어보자면 7의 파이 제곱 같은 거도 실수로서 정의가 되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실수로서 인정될 수 있는 수다라고 봐두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양수의 무리수 제곱, 2의 루트 2제곱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자, 그 값을 어찌 생각해 주면 될지 잠시 얘기를 해보는데, 루트 2는 많이들 알고 있듯이 값이 대략적으로 1.4142 정도 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고, 자, 무리수입니다.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아래줄 봐주세요. 1, 1.4, 1.41, 1.414 이런 식으로 수의 배열을 만들어 나간다 치면, 지금 자, 여기서 소수점 아래쪽에 한 자리씩 추가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의 배열을 만들어 나간다면 뒤쪽에 등장하는 수일수록 그 값이 루트 2에 가까울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이 수들을 지수로 갖는 수를 생각해 볼게요. 밑이 2인 상태에서 이 수들을 지수로 갖는 수. 자, 그렇게 하나하나 수를 또 배열해 놔 봤는데 2의 1제곱은 값이 2라는 거 누구나 잘 생각해 줄 수 있을 텐데, 2의 1.4제곱은 자, 근사값이 이렇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소수점 아래서 지금 반올림 처리해 놨어요. 전부 이게 다 근사값이에요. 자, 2의 1.4제곱 포함 이런 수들 전부 실수로서 정의가 됩니다. 양수의 유리수 제곱이라. 자, 그리고 그 근사값은 대략 이 정도 된다라는 거를 우리도 로그람 파트를 공부하고 나면 구해볼 수 있는 건데, 일단 계산기 돌려서 근사값 구해놨어요. 요거 참고하면서, 자, 이렇게 수의 배열을 만들면요, 뒤로 갈수록 그 등장하는 수가 값이 일정한 수에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자, 그 일정한 수를 우리는 2의 루트 2제곱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3의 루트 5제곱도 7의 파이 제곱도 다 실수로서 정의가 되고, 양수의 무리수 제곱이 실수로 인정이 된다는 거 얘기해보고 있는데, 이전에 양수의 유리수 제곱도 실수로서 정의가 된다는 거 자, 알고 왔으니까요. 이제는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냐? 이 밑 A가 양수라 가정할 때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자, A의 X제곱은 실수 범위 내에서 존재하는 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해보고 나서, 자, 주의사항 하나 볼게요. 양수의 무리수 제곱은 실수로서 정의가 되지만 밑이 음수거나 자 0이면은 그때 지수가 무리수인 경우에 이런 수는 정의가 되지 않는다는 거, 자, 참고 삼아 또 봐둡시다. 자, 우리 지수의 범위를 실수까지 확장하면서 이 지수의 확장 파트 마지막에 와서 무슨 내용을 정리하고 있냐면, 지수가 실수인 경우에는 밑이 양수라면, 자, 양수의 실수 제곱은 실수로서 정의가 된다라는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수에 대해서는 계산을 할 때 지수법칙이 계속 성립하기 때문에, 자, 우리 지수법칙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봐두면서 이번 챕터 마무리할 건데, 밑이 양수라는 가정하에 지수가 임의의 실수일 때 지수법칙이 계속해서 성립한다는 내용 잘 들어봐 두시고, 그 지수법칙 계속 적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내용 예시와 함께 살펴볼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지수법칙 항목들이 계산에 직접 적용되는 예시를 바로 볼 겁니다. 지금
이런 수들 다 실수 범위에서 존재하는 수들이에요. 양수의 실수제곱, 양수의 실수제곱. 이 실수들의 곱셈에 대해서 밑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지수법칙 적용해 계산해 볼 수 있죠. 밑이 같네. 자, 두 수를 곱하고 있네. 그러면 우리 지수끼리 더하는 식으로 계산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럼 밑 4를 그대로 적어놓고 지수끼리 더합니다. 자, 더했을 때 지수가 1이 되면서 4의 1제곱 4라고 계산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두 실수의 나눗셈에 대한 건데 중요한 건 밑이 같아요, 지금. 그때는 자, 두 수의 나눗셈에 대해 지수끼리 뺄셈하며 계산할 수 있죠. 밑 3 그대로 가져가서 적고 그 다음에 지수끼리 자 빼주면 2 나옵니다. 그래서 3의 제곱은 9다라고 결론 처리할 수 있다는 거고 여기는 1, 2번 항목을 계산해 적용한 예시가 띄워진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자, 3의 루트 2제곱에 루트 8제곱. 밑이 양수예요. 그 상황에서 실수 지수네. 그러면은 여기는 여건이 그대로 충족되는 상황이고 지수법칙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안팎으로 지수끼리 곱해요. 자, 그래서 지수 부분 계산하자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8은 루트 16. 자, 루트 16은 4가 되니까 3의 4제곱과 같다는 거예요. 얘를 계산하면. 자, 그래서 결과 81과 같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항목 볼게요. 지금 두 수의 곱의 전체의 루트 2제곱입니다. 밑이 양수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수법칙 적용할 수 있잖아요. 자, 요렇게 지수들끼리 곱해주면서 2에 2루트 2 곱하기 루트 2제곱. 그 다음에 5에 루트 2 곱하기 루트 2제곱. 자, 둘의 곱이라 보면 되죠. 이 실수와 이 실수의 곱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지수 부분, 자, 각자 부분 계산하면 여기는 4고 여기는 2니까 16 곱하기 25입니다. 16에다 5 한번 곱하면 80 돼요. 자, 거기다 5 한번 또 곱하면 400 되는 거 맞죠? 그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고 지수의 범위를 실수까지 확장하면서 새로운 수에 대해 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자, 그와 함께 그 실수 범위 내에서 정의가 되는 수들에 대해 계산할 때 지수법칙이 계속해서 성립하고 자, 지수법칙 적용 가능하다라는 얘기도 이번 챕터 내내 반복이 됐죠.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 뭘 공부했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냐? 지수의 범위를 실수까지 확장해 나가며 자, 그러면서 새로운 수에 대해 정의를 했죠, 계속. 새로운 수에 대해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새로운 수체계를 공부한 건데 그와 함께 그 새로운 수체계에서 지수법칙이 계속해서 적용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큰 틀에서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끌고 온 겁니다. 이렇게 이번 챕터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지수의 식을 변형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 2개 정도 챙겨보는데 요 각각의 항목 살펴본 뒤에는 각 내용과 관련된 예까지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내용부터 봅니다. 이 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 상황에서 밑이 다 양수고 그리고 지수가 0이 아닌 실수라고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식 성립한다 그러면 우리는 식 변형해 가지고 이 식이 성립한다 또는 이 식이 성립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어찌 식 변형한 거냐? 얘랑 얘랑 값이 같다면 양쪽에다 똑같이 a분의 1제곱 취해주더라도 자, 값이 여전히 같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식을 작성할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 지수 법칙 적용해서 안팎으로 지수끼리 곱하며 자, 여기는 x의 1제곱 그리고 여기는 y의 a분의 b제곱과 같다라고 해서 자, 둘이 값이 같다라고 우리 식을 끌어낼 수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자, 지수 법칙 적용해 식 변형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데 이 식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양변에 동시에 a분의 1제곱 취하면서 식 변형 가능하고 아니면은 여기 b가 있잖아요. 자, 양변에 동시에 b분의 1제곱 취해주면은 이번에는 이 식이 성립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다 b분의 1제곱 취해주고 그럼 여기도 b분의 1제곱 취해주면 식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 식이 성립하는 상황에서 이 식 또는 이 식이 성립한다라고 식을 유도할 수 있다는 건데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 내용을 갖다가 요 얘에다 적용하면서 요 식의 값을 좀 생각해 볼게요. 자, 주어진 조건을 보니까 이 식도 성립한다는데 지금 뭐 x분의 3이나 y분의 4 같은 거는 이 주어진 조건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로그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면은
자, 이식 성립할 때 실수 XY의 값을 구체적으로 구해본 뒤에 자, 그 XY를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식의 값을 구하려고라도 시도해볼 수 있을 텐데 지금 로그 공부하기 전에는 그런 시도도 어렵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우리 어찌 하느냐? 위에서 공부한 내용 적용해서 조건식으로부터 x분의 3, y분의 4 같은 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지수를 변형해서. 구체적으로 어찌 할 거냐? 27이 3의 세제곱과 같잖아요. 자, 그 상태에서 양변에다가 동시에 x분의 1제곱 취해주면은 여전히 등식 성립할 거죠. 그렇게 지수의 x분의 3을 만들어 봤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81이 3의 4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양쪽에서 동시에 y분의 1제곱 취해주면 자, 지수의 y분의 4도 보이겠네요. 그래서 양쪽에다가 동시에 y분의 1제곱 씌워주면서 식 변형합니다. 이 조건으로부터는 이 식을 유도해 볼 수 있는데 x분의 3과 y분의 4를 일단 만들어 봤어요. 지수를 변형해서 지수 법칙 활용해서 그러고 나면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건 x분의 3 마이너스 y분의 4의 값이에요. 자, 이 식은 또 어떻게 만들 거냐? 여기랑 여길 봐주세요. 아, 유도된 식 보니까 밑이 3으로서 같네요. 그 상황에서 둘의 나눗셈 생각해 보면은 지수 쪽에 x분의 3 마이너스 y분의 4가 생기겠네요. 자, 그걸 그대로 한번 생각대로 해보는 거예요. 자, 얘 나누기 얘를 생각해 보는데 그러면 지수 법칙 적용해서 자, 요렇게 일단 식이 펼쳐지겠죠. 드디어 자, 원하던 식을 지수 쪽에 만들어 줬습니다. 그 상황에서 식의 값을 계속 생각해 보자면 지금 뭘 보고 있냐면 5 나누기 45 보고 있어요. 자, 각각의 값이 5, 또 45와 같으니까 그래서 5 나누기 45, 45분의 5 약분해서 생각하면 9분의 1과 같다라고 여기서부터 지수 법칙 계속 적용하면서 자, 등식을 적어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 이 식이 성립해야 되는 상황이니 여기랑 여기를 봐주세요. 지수를 통째로 편의상 네모라고 좀 부르겠습니다. 3의 네모 제곱이 9분의 1과 같다고? 그럼 네모의 값은 마이너스 2면 되겠네? 라면서 정답을 그냥 때려 맞출 수도 있거든요. 3의 마이너스 2제곱이 자, 9분의 1과 같은 거 생각해 주면서 근데 이때는 어찌하면 편하냐? 이 양수를 밑이 여기랑 같도록 표현해 주면은 좀 좋아요. 자, 밑이 3이 되도록 9분의 1 표현해 주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쉽게. 그렇게 생각해 주면은 둘이 값이 같아야 돼? 자, 그럼 지수끼리 비교하는 겁니다. 지수끼리도 값이 같아야 돼 라고 하면서 이 식의 값을 마이너스 2라고 답을 달아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지수 법칙 통해서 지수의 식을 변형하는 것과 관련된 얘기 두 번째 내용, 이 첫 번째 내용에 이어서 챙겨볼 건데 이 식이 성립하는 상황이라고 칩시다. 자, 여기 밑이 다 양수고 지수는 전부 0이 아니라고 가정할게요. 요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가정을 좀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식의 값이 상수 k와 같다라고 식이 딱 주어져 있을 때는 자, 이 식도 성립하고 이 식도 성립하고 이 식도 성립한다라고 우리 상황을 인지해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우리 식 변형해 가며 이 식이 성립할 때는 이 식들이 성립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데 그 어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냐? 일단 이 한 줄의 식이 성립하는 상황에서 자, 식을 다 뜯어서 a의 x제곱도 k고 b의 y제곱도 k고 c의 z제곱도 k다라고 이제 상황을 다 뜯어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 식이 성립한다면은 이런 식들도 다 성립하겠죠. 그리고 나서 동그라미 1번 내용 적용하는 거예요. 자, 양변에다가 동시에 x분의 1제곱 취해주고 양변에 동시에 y분의 1제곱 취해주고 양변에 동시에 z분의 1제곱 취해주면은 식이 위와 같아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식 다 뜯어봤을 때 이런 식들이 성립하는 상황으로 우리가 식변형에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쪽으로 식변형에 생각할 수 있다는 건데 자, 이 내용을 여기 얘에다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이런 식이 성립할 때 라고 돼 있는데 밑이 다 양수고 자, 그 다음에 지수는 전부 0이 아니라고 지금 가정이 깔려 있죠. 자, 그 상황 속에서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 마이너스 z분의 1의 값을 생각해 보자 그랬고 자, 주어진 식 속에서는 x분의 1 또 y분의 1 z분의 1 같은 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찌하죠? 자, 우리 뭐 이런 식들을 만들어서 생각하면 되는 건데요. 지수의 식을 변형해서 자, 우선은 요 위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식과 이 식과 이 식이 같을 때라 그랬는데 값이 자, 그 값을 갖다가 상수 k로 놓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위에서처럼 자,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식의 값들이 같다는데 자, 그 값을 k라 하지 뭐 라고 상수 k를 달아서 생각하는데
그 순간에 이 식이 성립한다면은, 자, 이 식도 성립하고, 이 식도 성립하고, 이 식도 성립한다라고 여기서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 맞죠? 자, 식을 다 뜯어서 3개의 등식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상황을 간주한 다음에 여기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각자 식의 값이 k와 같다는 거는, 자, 이 식의 값들이요. 그 음수나 0이 될 리 없기 때문에 k가 양수라고 우리 바로 여기서 생각해 줄 수 있는 거 맞죠? 식의 값을 k라 두는 순간 k는 양수여야 됩니다. 자, 그 상황에서 k는 1이 아니다라고 또 생각해 줄 수 있는데, 우리 지수함수의 그래프 그리면서 충분히 이 점을, 자, 또 몇 번이나 인지하고 가겠지만은, 밑이 지금 1이 아닌 양수예요. 자, 그 상황에서 그 지수가 0이 아닌 이상, 자, 이 식의 값이 1이 될 리가 없어요. 지수가 0일 때만 지금 이 식의 값은 1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수가 0이 될 리 없다고 전제 조건이 깔려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 이 식의 값으로는 일단 1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요 두 가지를 우리 잘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식의 값을 k라 두는 순간에 지금의 상황 속에서 k는 양수고 당연히, 자, 그러면서 값이 1도 아니겠구나 라는 걸 생각해 주면서 그 상황에서, 자, 이제 이 식 보면서 양변에 x분의 1제곱 동시에 취해주고, 자, 또 여기다가는 양변에 y분의 1제곱 동시에 취해주고, 여기다가는 양변에 z분의 1제곱 동시에 취해주면서 이런 식이 성립한다라고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자, 우리 여기까지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은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 마이너스 z분의 1의 값이에요. 자, 그럼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은 각자 식에서 보입니다. 요 부분들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 요렇게 단계를 밟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 마이너스 z분의 1이라는 식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밑이 다 같은 상황에서 얘와 얘를 일단 곱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얘를 갖다가 나눗셈을 한번 해주게 되면은, 자, 지수가 이렇게 되겠죠. 그걸 생각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k에 x분의 1제곱 곱하기 k에 y분의 1제곱 나누기 k의 z분의 1제곱 생각하자는 것이고, 그 순간 지수법칙 적용해서 밑이 k로서 같은 상황에서, 자, 지수가 이렇게 정리되는 거 맞죠? 우리가 원하던 식을 지수 쪽에 올려 생각할 수 있네요. 그리고 그 값이, 자, 뭐와 같냐면 2 곱하기 3 나누기 6 보고 있는 거예요. 2 곱하기 3 나누기 6 보고 있는 거라서 2 곱하기 3 나누기 6 보고 있다 봐서, 자, 차례대로 계산하면은 6 나누기 6은 1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은 이랬는데, 자, 타고 보니 이 식이 성립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를 봅시다. 자, 이 k는 1이 아닌 양수라 그랬죠. 1이 아닌 양수에 대해서 네모 제곱했을 때 값이 1이 나온다? 그 말은 이 네모, 지수를 통째로 네모라 부르자면 네모의 값이 0인 거예요. 지수가 0일 때, 자, 이 값이 1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보면서 답을 이렇게 때려 맞출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식의 값이 0이다라고. 아니면은 이 전처럼, 자, 밑이 k가 되도록 설정해 주는 겁니다. 1을 k 0제곱으로 적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고 나면은, 아, 밑이 1이 아닌 양수로서 같은 상황에서, 자, 식의 값이 같으려면은 지수끼리 값이 같아야만 돼. 자, 그래서 이 식의 값은 0이야. 이렇게 대답해도 되겠죠. 자, 어쨌든 지금 보이지 않던 식을 우리 지수의 식 변형하면서 여기서 챙겨본 내용 적용해서, 자, 여기까지 일단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밟아봤어요. 자, 마지막까지 지수법칙 잘 활용해 가면서 이 분수식의 값도 마저 구해볼 건데, a의 2x제곱이 값이 3이라고 주어져 있고, 이 식의 값 구해보자입니다. 자, 거기서 a는 양수라고 가정한 채로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식을 보니까, 자, a의 2x제곱이 값이 주어져 있는데 여기는 a의 2x제곱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자, 먼저 우리 워밍업 삼아 이 식의 값부터 구해볼게요. a의 2x제곱 여전히 3이라 가정하고, 또 a는 양수라고, 자, 생각한 채로 이 식의 값부터 구해보자면, a의 x제곱에, 자, 제곱을 보고 있는 거니까 얘를 제곱하면 이렇게 되니까 그 값이 3이네? 그럼 a의 x제곱은 루트 3 또는 마이너스 루트 3인가? 자, 근데 이 식의 값으로 음수는 적절치 않으니까 값이 루트 3이겠네 라고 하고 나서 여기 루트 3, 여긴 루트 3의 역수, 자, 루트 3의 역수 위치시키고 막 그 값을 간단히 정리해서 대답을 할까요? 뭐 저도 그렇게 안 해봤지만은 그거보다 좋은 방법이 있어요. 자, 어떻게 할 거냐? 우리 값이 굳이 그 다루기 불편한 값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보단요, 애초에 주어진 3이라는 게, 자, 계산하기 워낙에 더 다루기 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값을 그대로 이용해 줄게요.
요 식을 변형하는 게 아니라 이 식을 변형해 보겠습니다. 지수법칙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분모 분자에 자, 값이 0이 아닌 똑같은 식을 동시에 곱해 볼게요. a의 x제곱이라는 식을 분모 분자에 동시에 곱한다 칩시다. 그랬을 때 원래 주어져 있던 식이나 자, 이 식이나 값은 같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식의 값 대신에 이 식의 값을 구해도 돼요. 그래서 식을 정리해서 값을 대답해 보자면 분배하면은 자, 분모가 a의 2x제곱 플러스 a의 0제곱 1이니까 바로 1 적겠습니다. 자, a의 2x제곱 플러스 a의 0제곱 맞죠? 그 다음에 분자는 a의 2x제곱 마이너스 a의 0제곱 1이에요. 자, 이렇게 정리해서 적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자, 지금 a의 2x제곱 3이라 그랬으니까 3 플러스 1, 분모 4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분자는 3 마이너스 1, 2입니다. 그래서 2분의 1이라고 값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대답할 수 있고 지수법칙 적용해서 자, 식을 변형해서 우리 다루기 편하게 식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값을 대답할 수도 있네요. 여기서 생각해 본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 적용해 볼게요. 여기도 a의 2x제곱 3이라 그랬는데 자, 그러면 a의 x제곱의 값은 루트 3이겠네? 루트 3, 루트 3분의 1. 여기 루트 3의 세제곱, 루트 3의 세제곱분의 1. 막 그런 걸 대입해가지고 식 정리하는 게 아니라 자, 분모 분자에 동시에 값이 0이 아닌 똑같은 수식을 곱해봅시다. 이렇게. 이 식의 값이나 이 식의 값이나 같을 거니까 이제 이 식의 값을 구하면 되는 거고 그럼 식을 정리해 볼게요. 자, a의 2x제곱 플러스 a 0제곱 1이니까 바로 1 적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분자는요. a의 4x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a의 마이너스 2x제곱 지수법칙 통해서 식을 정리해 봤는데 이런 것들은 뭔가요? 자, 다 a의 2x제곱과 관련이 있죠. a의 2x제곱의 제곱 a의 2x제곱의 역수를 보고 있는 거니까 자, 3 플러스 1이라고 바로 적을게요. 4 a의 2x제곱 값이 3이라 그랬으니까 자, 여긴 3의 제곱 9고 여긴 3의 역수죠. 이렇게 적어놓고 보면 정리해서 대답을 해야 되겠는데 여기 3이 거슬리니까요. 분모 분자에 동시에 좀 3을 곱해볼게요. 그러면 분모가 4 곱하기 3이에요. 그 다음에 분자는 자 3을 여기다 곱하고 플러스 3을 여기다 곱해주면 27 플러스 1 보고 있는 거죠. 그럼 분자가 28이에요. 4 곱하기 7입니다. 그러면 또 약분되니까 3분의 7이라고 답이 나오네요. 자, 주어져 있던 식을 지수법칙 통해서 식 변형 후에 우리 값을 대답해 봤어요.